안녕하세요. 독서하는 수학쌤 이학주입니다. 오늘은 경영은 사람이 전부다 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마스티타 고노스케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책을 여러 권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고 정주영 회장님과 같은 어떤 지위에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책도 굉장히 좋습니다. 길을 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길을 열고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글이고요. 경영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도 추후에 이젠 리뷰를 할 건데요. 이 책도 굉장히 기업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게도 굉장히 힘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 마스다 고노스케 분을 소개해드리면요. 경영의 신으로 일컬어지는 마스다 고노스케는 1894년 일본 와카야마 현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자전거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그는 1918년 마스다 전기의 제작소를 설립하였으며 1973년 은퇴하기까지 경영이란 끊임없는 창의적 연구를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다 라는 신념을 실천하였다. 그는 독특한 경영 이념과 탁월한 통찰력 및 국제 감각으로 마스다 전기를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내셔널과 파나소닉 등의 상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저도 어릴 때 파나소닉 카세트죠. 그걸 많이 썼었는데 굉장히 고가였던 것 같아요. 특히 1920년대 세계공황 때는 인력을 감축하기보다는 사업 부재를 도입하고 주 5일제를 실시하는 등 현대 기업들보다 훨씬 앞선 경영 방식을 실천했다. 마스다 고노스케는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래까지 정성을 쏟았다. 1946년에는 PHP 연구소를 창설하여 풍요로운 삶을 위한 PHP 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일본 정재계 최고 인재를 길러내는 마스다 정경숙을 설립하여 인재 양성에도 이바지했다.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여 수많은 학술단체와 사회복지재단에 재산을 기부하는 일에도 열심이었다. 1989년 94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굉장히 전체적인 내용이 이분의 삶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 읽었고요. 특히 제가 이제 이분의 삶 중에서 초등학교 4학년 중퇴를 통했지만 이 어떤 본인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오히려 남한테 배워야겠다는 자세로 바꿨다는 그런 어떤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고, 또 이분이 몸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안 좋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남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자존심이나 이런 걸 부리지 않고 남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타인의 타자 공헌의 삶을 살았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주 5일제 말도 안 되는 거였죠. 1920년대니까 거의 초창기에 주 5일제를 도입하셨다는 거. 그래서 이제 나 혼자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어떤 복지까지 생각하셨다는 아주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하시는 분이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이 책에서 처음에 질문을 던지는 게요.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게요. 회사는 제품이 아닌 사람을 만드는 곳이다. 라는 인사이트를 말씀하시고요. 어떻게 사람을 쓰고 어떻게 움직이며 어떻게 능력을 살려야 할까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차차 앞으로 이 책 전체적으로 풀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1장이죠. 사람을 쓰다. 사람을 쓰다인데요. 1장 1번 사람을 쓴다는 것은 사회 공헌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사람을 고용한다는 것은 기업의 어떤 이익만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공적인 측면에서 사회 공헌을 하는 거라는 마인드를 좀 더 넓게, 그러니까 나무뿐만 아니라 숲을 보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질책과 바로잡음을 통해 공적인 관점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한 기업체의 하나의 종업원으로서 직원으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전체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그 개인에 대한 질책과 바로잡음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기업은 세상의 것, 즉 사회의 공적인 기업이라는 거죠. 즉 국가가 없이
기업이 있을 수가 없죠. 기업이 없이 국가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커다란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원경적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걱정하는 일은 사장의 역할이다. 용기를 갖고 실행하고 보람을 찾는 역할이다. 바로 사장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장하면 마음 편하게 놀러 다니고 뭐 골프 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일 많이 걱정한다는 게 바로 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죠. 걱정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걱정을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사장의 역할이 그 걱정에 대해서 용기를 갖고, 두려움보다 더 큰 용기를 갖고 실행을 하고, 그 실행을 통해서 보람을 찾는 역할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걱정이 없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다. 사장의 역할은 걱정하는 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나온 내용이요. 2장인데요. 사람을 움직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 좋은 사람을 원하라. 잠재의식의 작용이라는 거죠. 그 누군가를 고용할 때 이 내가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어떤 구체적인 시각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뭐 외모, 성향, 뭐 성격, 능력 이런 등등의 구체적인 시각화를 통해서 잠재의식을 작용시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은 이 잠재의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의식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잠재의식에 어떤 씨앗을 뿌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면 믿고 맡겨라.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겸손한 어떤 성향이 나오는 거죠.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면 믿고 맡겨라. 그 다음에 3번, 노조란 단골 고객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노조라는 건 보통 일반적인 개념으로 기업체에서 굉장히 꺼려하는 이런 어떤 뭐랄까요? 시각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단골 고객이라는 마인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네 번째, 사람을 쓴다는 것은 곧 사장으로서 쓰임을 받는 일이다. 내가 사람을 고용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고용된 사람이 나를 사장으로서 쓰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 것 같아요. 직원 성향의 20%는 긍정적이며 60%는 중립적이며 나머지 20%는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직원이 없을 거라는 환상을 갖지 말라는 거죠. 즉 우리 보왕산매론이라는 어떤 글에도 보면은 내가 아프지 말기를, 내가 하는 일이 모두 다 잘 되기를, 이런 건 욕심이라는 거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나에게도 분명히 아플 수도 있고 나에게는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느냐, 그거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책임자의 열의를 전무시켜라. 그러니까 책임자로서 열의가 없다면 부하 직원에 대해서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그건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내가 책임자로서 열의를 가지고 했을 때 부하 직원에게 요구를 할 수 있고, 부하 직원도 거울의 법칙에 의해서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일곱 번째, 책임자의 역할인데요. 자비심을 갖되 공익을 위해 단호하라. 사적인 기업이 아닌 공공기업이라는 마인드를 가져라. 우리 앞에 1장에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한 기업체의 하나의 부하 직원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전체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어떤 그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는 단호하게 그 사람의 능력을 키워줘라, 그런 뜻이죠. 물론 기본적인 건 자비심, 그러니까 관대하지만 엄한 이런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덟 번째, 투명 경영을 하라. 직원의 동기부여와 기술 공유, 그다음 비밀 공유를 통해 신뢰도를 확보한 거죠. 그러니까 내 사람이라면, 우리 기업에 다니는 내가 평생 갈 사람이라면 이 사람과는 신뢰도를 높이라는 거죠. 이런 어떤 그 회사의 중요한 내용들을 공유함으로써요. 아홉 번째, 옳은 일에는 굽히지 마라. 사장의 의지가 직원을 바꾼다는 거죠. 확신을 갖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저도 이제 공부방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에게 시험을 보기 전에 확신을 갖고 점수를 써놔요. 그 점수를 써놓고 그 아이들에게 계속 확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좋은 방향으로 세뇌교육을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이런 코칭을 해준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굉장히 행운인 것 같아요. 10번째,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솔선수범해라. 당연한 거죠. 어떤 가정이든 뭐 기업체든 국가든 누군가 리더로서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따라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솔선수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의 핵심적인 어떤 가치가 되는 것 같아요. 11번째, 권한위임과 자주경영으로 빠른 의사결정을 하라. 너무 내가 모든 걸 다 선택하려 하지 말고, 결정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끔 권한위임을 하고요. 자주경영을 하라는 거죠. 그래야지 빠른 의사결정이, 올바르고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리더로서. 12번째, 중요한 의사결정은 속도보단 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 속도에 급급함 나머지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지 말고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살펴보고 예측을 하고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거죠. 13번째, 경영자는 올바른 기준과 합리적 기준, 누구나 인정 가능한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부하 직원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겠죠. 누가 봐도 저건 편파적이다, 공정하지 않다, 이건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그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는 인정이 가고,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올바르다, 이런 판단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어렵죠.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 나만의 마음속에서 기준을 삼아야 돼. 그런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나눠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